작은 부품 하나가 로봇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손톱만 한 신호 하나가 어떻게 자기보다 수천 배 큰 힘을 켜고 밀 수 있을까요?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로봇 두뇌 칩을 떠올려 보시죠. 이 칩의 핀 하나가 내보내는 정의는 놀랄 만큼 약합니다. 고작 몇 밀리암페어, 작은 LED 하나 겨우 밝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로봇이 할 일은 몇 암페어씩 먹는 바퀴 모터를 돌리고 물을 흘려보내는 전자밸브를 열고 큰 전구를 켜는 겁니다. 힘 차이가 수천 배인데 이 손톱만 한 신호가 대체 어떻게 그 큰 것들을 부릴까요?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손끝으로 가볍게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그 약한 손가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텔레비전이 확 켜지죠. 손가락이 텔레비전을 직접 든 게 아닙니다. 손가락과 큰 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칩의 핀은 정보를 주고받으라고 있는 통로지, 힘을 내보내라고 있는 통로가 아니에요. 핀이 하는 말은 지금 켜 또는 지금 꺼라는 신호일 뿐 그 자체가 모터를 돌릴 전력은 아닙니다. 전화로 불 좀 켜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내가 직접 발전기를 돌리는 게 다른 것처럼요. 그런데 이 약한 신호핀에 큰 모터를 곧장 물리면 모터가 끌어당기는 큰 전류가 가느다란 핀으로 한꺼번에 몰려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두뇌 칩 전체가 망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약한 신호는 살짝 건드리기만 하고 진짜 큰 힘은 따로 굵은 전원에서 끌어다 쓰게 대신 켜주는 스위치입니다. 손가락이 벽 스위치를 누르면 방 전체 전등이 켜지는 딱 그 구조예요. 그 스위치를 만들기 전에 두 부품이 공유하는 심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전자석이에요. 어릴 때 해본 실험이 있죠. 기다란 못에 에나멜 선을 촘촘히 감고 양끝을 건전지에 대면 평범하던 못이 자석으로 변해 클립을 척척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선을 떼는 순간 자석의 힘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클립이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전자석입니다. 전기를 흘리면 자석이 되고 끊으면 자석이 아니게 되는 우리가 마음대로 켜고 끄는 자석이죠. 돌돌 감은 전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둘레에 자기력이 생기는 성질을 쓴 겁니다. 전기로 자석의 힘을 켜고 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릴레이와 솔레노이드를 동시에 움직이는 공통 엔진입니다. 이제 첫 부품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는 방금 본 전자석의 힘으로 물리 스위치를 딸깍 당겨 붙이는 부품이에요.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 코일, 그 자석에 끌려가는 작은 쇳조각인 가동 철편, 그리고 큰 회로를 이어주는 금속 접점이죠. 두뇌가 켜라고 신호하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 자석이 되고 그 힘이 가동 철편을 새우 끌어당깁니다. 철편에 달린 접점이 반대편에 탁 붙는 순간 큰 회로가 연결돼 모터든 전구든 전원이 통해요. 우리가 듣는 그 딸깍 소리가 접점 붙는 소리입니다. 신호를 끊으면 자석이 사라지고 스프링이 철편을 원래 자리로 밀어내 접점에 떨어지며 큰 회로도 끊깁니다. 결국 릴레이는 전기로 켜는 자석을 손가락 삼아 무거운 스위치를 대신 눌러주는 부품이에요. 그런데 릴레이에 진짜 값더치는 스위치를 눌러준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한 이득이 숨어 있어요. 바로 전기적으로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릴레이 안을 보면 신호를 받는 코일 쪽, 회로와 큰 힘이 흐르는 접점 쪽 회로는 서로 전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눈에 안 보이는 자석의 힘으로만 연결되죠. 코일 쪽엔 5V짜리 얌전한 신호가, 접점 쪽엔 220V 콘센트 전기가 흘러도 둘은 물리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옆방 스위치를 벽에 손도 안 대고 자석 손가락만 뻗어 눌러주는 셈이에요. 손은 이쪽 방에 안전하게 있고 위험한 고전압은 저쪽 방에만 머뭅니다. 덕분에 저쪽에서 사고가 나도 소중한 두뇌 칩은 멀찍이 떨어져 무사하죠. 이렇게 위험한 큰 회로와 예민한 제어, 회로를 딱 갈라주는 걸 정기적 절연, 경이라고 부릅니다. 릴레이 접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평상시 열림이라 부르는 접점은 평소엔 떨어져 있다, 신호가 와야 붙어요. 눌러야 울리는 초인종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반대로 평상시 닫힘 접점은 평소엔부터 전기가 통하다가 신호가 오면 오히려 뚝 끊습니다. 평소 멀쩡히 이어져 있다 위험 신호가 오면 즉시 전원을 잘라버리는 비상차단이 이 방식이죠. 하나는 눌러야 켜지고 하나는 눌러야 꺼진다. 목적에 따라 알맞은 접점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 걸음만 옮겨볼게요. 방금 릴레이 안에서 전자석은 가동 철편이라는 쇳조각을 새우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기는 힘을 스위치를 붙이는 데에만 살짝 썼어요. 조금 아깝죠? 전자석이 쇳조각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제법 센데 그 움직임 자체를 스위치가 아니라 진짜 일로 써버리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실제로 밀거나 당겨 움직이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 발상에서 나온 부품이 두 번째 주인공,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원리로 보면 릴레이의 심장과 똑같습니다. 코일이 있고 그 코일 속을 관통하도록 쇠막대 하나가 헐겁게 끼워져 있어요. 이 막대를 플런저라고 부릅니다. 평소엔 스프링에 밀려 막대가 바깥으로 살짝 나와 있는데 코일에 전기를 딱 흘리면 코일이 자석이 되면서 그 쇠막대를 안쪽으로 쑥 빨아들입니다. 이 막대가 들락날락하는 직선 운동이 솔레노이드가 하는 일이에요. 회전하는 모터가 아니라 곧게 밀고 당기는 힘을 만드는 부품이죠. 이렇게 실제로 무언가를 움직이는 부품을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주변에 정말 많아요. 현관 도어록의 걸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급수 밸브,
자판기에서 음료를 툭 밀어내는 배출구, 자동차 시동 때 기어를 밀어넣는 스타터까지 전부 솔레노이드가 직선으로 밀어하는 일입니다. 전기를 끊으면 스프링이 막대를 되돌려 놓고요. 그럼 릴레이와 솔레노이드는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전자석을 심장으로 쓰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다릅니다. 릴레이는 전자석 힘으로 접점을 붙여 회로를 연결하는 스위치 일을 해요. 목적은 전기를 통하게 하거나 끊는 것이죠. 솔레노이드는 그 힘으로 쇠막대를 밀어 직선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일을 합니다. 목적이 전기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둘은 남남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촌입니다. 릴레이 안을 다시 보면 코일이 철편을 당겨 접점을 미는 그 부분이 사실 아주 작은 솔레노이드나 다름없거든요. 이제 미뤄둔 문제로 돌아옵니다. 두뇌 피는 큰 모터를 직접 못 켠다고 했죠. 사실 릴레이에 코일 하나조차 직접 켜기 버겁습니다. 그 코일을 자석으로 만드는 데에도 수십에서 수백 밀리암페어, 핀이 감당하기엔 여전히 벅찬 전류가 필요하거든요. 손가락에 리모컨을 눌러도 벽돌은 못 드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두뇌 핀과 코일 사이에 힘을 중개할 부품을 하나 더 끼웁니다. 바로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아주 작은 신호를 받아 훨씬 큰 전류를 여닫는 반도체로 만든 조용한 스위치입니다. 핀은 트랜지스터에게 살짝 열어라 속삭이기만 하면 되고, 코일을 켤 큰 전류는 트랜지스터가 굵은 전원에서 끌어와 흘려줘요. 그래서 힘은 사슬처럼 이어집니다. 핀이 트랜지스터를 건드리고 트랜지스터가 코일에 큰 전류를 흘려 자석을 만들고 그 자석에 릴레이 스위치를 붙이거나 솔레노이드 막대를 밀어냅니다. 단계마다 힘이 커지는 이 구조가 작은 두뇌가 큰 힘을 부리는 진짜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초보자를 반드시 한번 울리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코일에는 아주 고집스러운 성격이 있어요. 한번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끊기는 걸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코일을 끄려고 전류를 딱 차단하는 순간 코일은 흐르던 전류를 계속 흘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발버둥이 순간적으로 아주 높은 고전압을 만들어 방금 꺼진 트랜지스터 쪽으로 거꾸로 확 튀어오릅니다. 이 역방향 고전압 한 방에 애꿎은 트랜지스터가 타죽는 일이 흔해요.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멈춘 건 버스인데 승객 몸은 관성으로 앞으로 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류라는 승객도 갑자기 길이 막히면 앞으로 튀어나가려 하거든요. 자, 이 갑자기 튀어나오려는 전류를 대체 어디로 빼줘야 트랜지스터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코일량 끝에 다이오드 하나를 걸어주면 돼요. 다이오드는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일방통행 부품인데 이걸 평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거꾸로 물려답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코일에 전기가 흐를 땐 이 다이오드가 역방향이라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꺼지며 코일이 고전압으로 발버둥 치는 순간 방향이 딱 맞아 다이오드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튀어나온 전류가 밖으로 뛰쳐나가 트랜지스터를 때리는 대신 다이오드를 지나 코일 안으로 되돌아와 뱅뱅 맴돌며 서서히 열로 바뀌어 얌전히 사그라듭니다. 급정거로 쏠리는 승객을 안전벨트가 부드럽게 받아 다시 앉혀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 작고 값싼 다이오드 한 알이 트랜지스터의 목숨을 구합니다. 코일을 켜고 끄는 회렌 거의 예외 없이 이걸 함께 다는데 플라이백 다이오드 또는 프리휠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본 릴레이는 금속 접점이 실제로 딸깍 붙는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점을 아예 없애고 빛과 반도체로 똑같은 스위칭을 해내는 사촌이 있어요. 반도체 릴레이, 흔히 SSR이라 부르는 부품입니다. 안에서는 신호가 오면 조그만 빛이 켜지고 그 빛을 건너편 반도체가 받아 부하, 회로를 열어줘요. 입력과 출력이 전선이 아니라 빛으로 이어져 있으니 여기서도 제어 회로와 부하, 회로가 안전하게 절연됩니다. 금속 접점이 없으니 닳는 마모도 딸깍거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켜고 끄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수명도 훨씬 깁니다.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기계식은 값이 싸고 아주 큰 전류를 견디며 껐을 때 회로를 완전히 뚝 끊는 장점이 있고 반도체식은 대체로 더 비싸고 열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조용하고 빠르고 오래가야 하면 반도체식을 싸고 크게 확실히 끊어야 하면 기계식을 고릅니다. 그럼 이 두 부품이 로봇 안 어디서 일하는지 네 곳만 짚어볼게요. 첫째, 로봇 팔끝에서 물건을 짚는 공합 그리퍼입니다. 압축 공기의 길을 순간적으로 열고 닫아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게 만드는 전자 밸브가 바로 솔레노이드예요. 둘째, 로봇을 굴러가게 하는 큰 구동 모터의 전원입니다. 몇 암페어씩 먹는 이 모터를 켜고 끄는 육중한 스위치를 릴레이가 맞죠. 셋째, 비상정지입니다. 모터로 가는 큰 전력은 접촉기라는 큰 릴레이가 켜주는데 이걸 제어하는 비상정지 버튼은 평상시 닫힌 방식을 씁니다. 평소엔 버튼이 닫혀있어 접촉기 코일에 전기가 흐르고 모터가 돌지만 버튼을 누르거나 선이 끊기면 코일 전원이 끊겨 접촉기가 열리고 동력이 안전하게 차단돼요. 고장이 나도 멈추는 쪽으로 설계하는 거죠. 넷째, 물이나 기름의 흐름을 다스리는 급수 밸브와 유압 밸브인데 이것도 솔레노이드가 막대를 밀어 길을 여닫습니다. 결국 로봇의 몸을 움직이는 힘의 길목마다 이 전자석 스위치와 직선 구동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착각 4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릴레이가 약한 신호를 크게 증폭해준다. 아닙니다. 릴레이는 그저 스위치를 여닫을 뿐이고 큰 힘은 릴레이가 만든 게 아니라 따로 마련한 굵은 전원에서 나와요. 릴레이는 수도꼭지일 뿐 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솔레노이드는 한번 당겨 놓으면 힘이 공짜로 유지된다. 아니에요. 계속 당긴 채 두려면 코일에 전류를 계속 흘려야 하고 그동안 코일은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래 잠가둘 곳엔 전기를 끊어도 상태를 기억하는 레칭형을 쓰거나 당긴 뒤엔 약한 전류로만 살짝 붙잡아 발열을 다스려요. 셋째, 그 다이오드는 없어도 대충 된다. 아닙니다. 빼면 역기전력 한 방에 트랜지스터가 머지않아 타 죽어요. 반드시 다는 필수 부품입니다. 넷째, 트랜지스터가 흔한 요즘 릴레이는 구시기를 안 쓴다. 아니에요? 위험한 고전압을 확실히 갈라놓거나 아주 큰 전류를 통째로 견뎌야 하는 자리에선 여전히 릴레이가 가장 믿음직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약한 신호 하나가 전자석의 힘을 빌려 자기보다 수천 배 큰 힘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릴레이는 그 힘으로 위험한 회로를 격리한 채 켜고 끄는 스위치가 되고, 솔레노이드는 그 힘으로 무언가를 직선으로 밀고 당기는 손이 됩니다. 그 사이를 트랜지스터가 힘을 중개하고 다이오드, 알이 튀는 전류를 받아내며 이 모든 걸 안전하게 지켜주죠. 다음에 리모컨을 누르거나 도록이 철컥 열릴 때 그 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작은 전자석을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출퇴근 등하굣길. 짧아도 매일이면 실력이 됩니다. 구독하고 내일 한 조각 더.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